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4번은 상신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4번 상심견해. 한편 전도경은 전도되지 않은 것을 상심견해의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에는 1. 다시 존재가 되고 뽀노빠위까 2. 소망과 탐이 함께하고 난디라가 사하같다. 3.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이때 2와 3은 소망과 탐이 함께함의 작용으로 여기저기서 기뻐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교리문답, 맞지마니까야 43 교리문답의 큰경은 여기저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미래에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뿌나바와비 니빠띠. 자, 여기서 보면 그 가래를 정의할 때 다시 존재가 되고는 뽀노바위까라고, 사실은 뽀노바위까라고 해도 말 그대로 뽀노바위까, 존재가 된다, 존재화, 뽀노, 다시 존재가 된다, 다시 존재화된다. 요 단어하고 뿌나라는 거는 뽀노와 같은 의미예요. 다시 바와 존재고 아비니빠띠라고 해서 다시 존재가 되어서 아비니빠띠 태어난다 라고 해서 뽀노바위까라는 단어하고 뿌나바위니빠띠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존재화라는 개념하고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전혀 다른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그 해석, 번역하는 데서 보면 요 다시 존재가 된다라는 말하고 다시 다음의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잘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게 아닌가? 아니면 뭐 표현의 문제인지 몰라도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하는 거, 가래가 정의될 때는 다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존재가 된다, 존재화. 그리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사람들, 즉 가래가 생겨나서 가래의 작용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요 얘기죠. 그렇게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 때문에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난다. 요거 무슨 말이냐 하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라는 거죠. 몸으로 가면 새로운 몸과 함께 다시 존재가 되어서 다음 생에 태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래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작용성 이전에 몸통으로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예요. 소망과 탐이 함께해서 가치적 삶을 이끄니까 그 가치성 때문에 여기저기서 기뻐해. 그러면 그런 유의적 삶의 결과로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래의 작용성의 측면에서 다시 존재로 태어남을 말하고, 그런가 하면 그 앞에서 소망과 탐이라는 가래의 몸통이 생겨나는 것에 선행해서 존재화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미래에,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서 다음의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존재화라는 의미를 보아야 하죠. 자, 그 이야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 다시 존재가 됨 뽀노바위까는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과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애는 상락아의 전도된 상의 참여에 의한 무명 위에서 정상의 과정, 탐망, 소망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탐에 선행하는 무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의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명멸에서 애멸에 의한 해탈된 삶이 아니라 소유의 삶 또는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존재가 됨, 바위까 존재화라고 말한다고 하겠는데, 그죠? 해탈된 삶의 반대 개념으로, 해탈된 삶이라는 것은 소유를 넘어선 존재,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이 실현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해탈된 삶에 미치지 못한 요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존재화, 존재가 됨이라고 말한다. 근데 뭐 그런 그 살고 있는 상태라 표현이 좀 애매하다. 상태가 되기보다는 그런 존재로서 살고 있는 상태가 되는 요거를, 글쎄 요거 상태라는 말보다는 존재로 살고 있는 상태를 재현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로 살고 있는 상태를 재현하는 것을 존재가 됨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아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존재화라는 개념. 그런데 이렇게 해탈된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재현하게 되는 것, 요걸 존재화라고 말할 때 이 존재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네, 분별알민 식이 공동주관인 상과 함께 수를 분별하는데, 인식하는데 상락아의 상이 참여해가지고 존재 알민 무명이 생겨나는 여기에서부터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재현해서 해탈된 삶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것. 네, 요렇게. 그렇습니다. 이건 요 표현. 해탈된 삶이 아니라 소유의 삶 또는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재현하는 것을 존재가 됨이라고 말한다. 네, 요 조금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뭐 역시 순환 구조를 빼고 말할 수 없죠. 가래가 순환해서 돌아와 가지고 순환 구조에 의해 매 순간 애멸로 이끌리지 못하고 다시 존재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사실에 어긋나게 보는 삶을 의미하는데 전도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상락아의 상이 존재 알민 무명에서 존재화가 되어서 견해로 연결되고, 정상은 탐과 소망을 거쳐서 가래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기뻐함에 의해서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난다. 네, 가래의 정의에서 존재화, 그리고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 그리고 여기저기서 기뻐함, 존재화에서 견해가 생겨나고 여기저기서 기뻐함을 통해서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나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된 상심 견해로의 전개는 2차 인식에서 전도된 심과 애가 생겨나서 행위로 나아가는 삶의 전개에서
무명이 스며 있는 애의 한 측면인 존재화에 따르는 견해를 통해 삶을 보는 시각을 제시하는데 견해는 행위의 씨앗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명이 존재화, 견해로 나아가는데 견해는 씨앗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럴 때 참고적으로 욕탐에 의한 1차 인식의 참여를 보면 견해인 씨앗이 비열이 자기를 이끌고 그 다음에 탐에서 망에서 소망애로 그래서 구체적 행위로 취가 되죠. 이럴 때 이제 요거는 싹과 나무여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상, 니미타로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는 무명이 존재화 견해로서 씨앗이 되어 비열이 자기로 참여하고 탐이 애를 거쳐 구체적 행위인 싹과 나무로 해서 열매로 상으로 순환해서 참여한 요 부분이죠. 이때 견해를 씨앗에 비유하는 경이 앙구타라 니카야 하나의 모음 298에서 307번까지 두 번째 품과 306번에서 307번까지 이고 또한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 104번 씨앗경에서 견해를 씨앗에 비유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견해가 씨앗에 비유되는 데 비해서 망은 그러니까 견해가 행위의 씨앗이고 망은 행위의 뿌리라고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나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로의 전개는 전도되지 않은 심에 의해 애가 생겨나지 않음, 즉 애멸의 삶인데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심해탈. 그래서 오온 행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 봅니다. 여실직견. 또한 이어서 무상고가 가라앉은 락 무아의 열반, 즉 해탈된 삶을 알고 봅니다. 그래서 해탈직견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실직견, 사실 그대로 보는 거, 그리고 여실직견, 사실 그대로 보아서 애에 묶인 존재가 되지 않는 거, 마음이 애에서 벗어나는 거, 심해탈. 그리고 무상고가 가라앉아서 랑무아의 열반, 즉 해탈된 삶을 알고 보는 것이 해탈직견. 요런 구분을 보여주죠. 이때 해탈직견은 요런 심이 애에서 벗어난 것으로의 심해탈, 요런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몸으로 가지 않아서 태어남의 끝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존재 없음, 즉 존재가 소멸됐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게 되고요. 이렇게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애가 형성되면 1. 존재화의 측면에서 전도된 견해가 씨앗이 되고 비열이자의 2. 탐과 소망의 측면에서 여기저기서 즐김에 따르는 집착된 행위를 통해 고집의 삶이 전개됩니다. 요거 상, 니미타 이렇게 진행되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애가 형성되지 않으면 애멸 1. 존재화의 측면에서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씨앗이 되고 비열이자의 2. 탐과 소망의 측면에서 여기저기서 즐기지 않음에 따르는 해탈된 행위를 통해 고멸의 삶이 전개됩니다. 무상 아닙니다. 요 부분. 요게 지난 수요일 날 주요 상류타 줌 수업에서 자기화와 존재화에 대한 토론을 함께 했는데요. 그때에 말하자면
그 욕탐이 제어되어 가지고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음으로써 그 육외입처가 상, 니미따라고 하는 왜곡 상태를 넘어선 거. 요 무상, 아니미따.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외입처의 상태니까 내 입처 자체가 탐진치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욕탐이 오온을 붙잡아서 오치온으로 만드는 그자다라고 하는 측면까지로 더 전개되어 가지고 욕탐이 그 오온 자체를 붙잡지 않게 된, 그래서 육내입처 자체가 전도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비열이작의. 이러면은 무상아님있다가 1차적으로 자기화에서 벗어난 거라면 이제 비열이작의가 2차적으로 내입처가 존재화에서 벗어난. 물론 이제 무상아님있다는 처음에는 그 외입처만 욕탐에서 벗어난 거였다가 비열이작의가 완성이 되면 외입처의 아님있다 무상의 상태도 자기화에 의해서 아님있다가 된 게 비열이작의의 완성에 의해서 존재화의 관점에서 아님있다가 될 때 요것이 거기서 생겨나는 수가 해탈된 느낌. 이어서 이런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지 않는 수멸, 애멸. 네, 요렇게 지난주 우리가 자기화와 존재화에 대해서 토론했던, 물론 이제 이 토론이 그러니까 특히 자기화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내고 있는 게 완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자기화는 여실직연 예류자고 존재화는 해탈직연 아라한이고 요렇게 대비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자기화와 존재화의 차별을 보아가지고 자기화가 해소되는 수행의 과정, 그 성과 위에서 존재화가 마지막으로 해소되는 요렇게 접근하는 과정, 자기화와 존재화의 차별을 보아내는 이 측면에서는 일단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해석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기화는 여실직연 예리자, 해탈직연은 해탈직연 아라한, 존재화는 뭐 더 고민할 게 없어요. 뭐 그걸로 완성이니까. 그런데 중간점을 찍어주는 자기화는 요게 그렇게 완전한 결론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조만간 또 한번 우리 보게 될 건데요. 그러나 어쨌든 공부의 과정에서 자기화와 존재화의 차별을 보아내기 위해서 우선 요 정도의 관점을 먼저 보았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몸과 함께하는 영역과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삶의 두 영역의 차이를 보아낸 거, 그때 몸과 함께하지 않는 영역을 닦아라고 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상심견해로 이 닦아 안에서 전도경에 의하면 전도된 상심견해,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상과 심과 견해의 세 단계로 닦아가 설명되고 있다 라는 요 관점에서
상나가의 상이 무명에서 존재화를 통해서 견해로, 정상이 탐 소망을 거쳐서 가래를 거쳐서 여기저기서 기뻐해서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나는 이제 이런 부분. 이랬을 때 딱가의 아웃풋이 가래만이 아니라 견해도 함께 출력되는 것이다. 이럴 때에 가래가 정의되는 존재화라는 것은 순환적으로 무명이 생겨나서 아까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재현하는 것으로의 존재화, 이것이 견해로 나아가고, 그런가 하면 이제 가래의 몸통인 소망과 탐이 이런 소망 때문에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소망이 윗닦아를 경영하는 이런 그 소망과 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유위적 삶을 이끌어 가지고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하는 딱가가 식과 수와 상의 세 가지 인풋에 의해서 가래와 견해라고 하는 두 가지 아웃풋을 만드는데, 요 안에 있는 몸의 참여 없이 작용되는 인식과 행위의 과정에서 무명이라는 존재 알미 다시 존재화되도록 이끌어서 견해로 진행되고, 그 무명 존재화 위에서 탐이라는 가치 알미 2차적으로 생겨나면서 소망이라는 가치적 과정을 이끌어 가지고 가치론적 요소인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데, 탐과 소망이라고 하는 가래의 몸통이 바로 요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그런 작용성으로, 즉 가래의 작용성에 의해 가지고 유의적 삶의 결과로 다시 몸으로 가게 되는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나는 이제 요런 그 딱가 안에서 존재암, 존재화, 견해, 탐과 소망, 가치암, 가치론적 결과물인 가래가 다시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을 이끄는 요런 두 갈래 과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보면 그러잖아요. 삶의 과정을 탐의 측면에서 말하는데, 그 탐의 측면으로 전개되는 삶의 이면에 무명이 스며 있다 라는 요런 부분. 그래서 탐의 과정으로 욕탐이 참여해서 니미따를 만든다 라고 할 때 무명이 스며 있다라는 것이 내 입조에서 비열이 작의로서 먼저 작용하는, 네, 요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오늘 설명해 봤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지만 어려운 걸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오늘 몸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딱가의 앙과 박이 구분되는 거, 이 개념을 어렵다라고 배제하고는 12형들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가래의 세 가지 정의 가운데에 딱가의 세 가지 인풋과 두 가지 아웃풋, 그 중에 딱가 내면에서 몸에 참여 없는 전개 가운데 존재 알민 무명이 존재화해서 견해로 나아가고, 탐과 그러니까 가치 알민 탐이 소망으로 가치론적으로 가래로 아웃풋되어 가지고 유의적 삶을, 가치적 삶, 유의적 삶을 이끌어서 결국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서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을 이끄는 요런 딱가 안에서도 두 갈래의 아웃풋. 그래서 탐의 길, 가치론적 삶의 과정인 가래,
삶을 진행할 때 존재론적으로 무명이 견해로서 스며 있다. 무명이 스며 있는 견해의 삶의 과정이 스며 있고 그 위에 표면적으로 가치 알민 탐해 과정, 가치론적인 가래의 과정이 진행되는 존재화가 무명이란 이름으로 스며 있고 밑에서 작용하고 여기에 가치론적으로 가래의 탐과 소망의 과정이 진행되는 요런 두 갈래로 삶을 보완하지 못하고 어떻게 12연기가 해석되고 어떻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그럼 말하자면 이렇죠. 이렇게 탐의 과정, 가래의 과정으로 전개되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 사념처. 그 밑에 존재화에 의해서 딱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사마타는 염호 이탐에서 탐과 소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딱가 밖에서 가치론적으로 전개되는 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사념처. 딱가 안에서 몸에 참여 없지만 가치적인 삶의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사마타, 시메탈. 존재론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윗바사나. 이런. 결국은 이렇게 어렵지만 삶의 근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해내지 않으면 연기도 해석할 수 없어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접근할 수 없고,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깨달음의 길이라는 팔정도가 깨달음의 근본 자리가 가려져 있는데 아무리 팔정도를 앵무새처럼 외친다라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러지 못하다. 제가 그저께 이제 비구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죠. 그때 이제 마지막 그 헤어지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요. 우리가 아마도 이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를 마칠 때까지 한 5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그 사이에 상류따 니까야 또 디가 니까야까지도 관통이 다 마무리가 될 거로 보인다. 그때가 되면 아리야 성자가 되는, 예류자부터 시작하죠. 이 성자가 되는 아리야의 출현이라고 하는 이 일이 사실은 아무리 아리야가 되고자 해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힘도 있는 난이도를 따지지 않고 그 깊은 영역을 접근해가는 이런 과정 없이 아리야가 되는 방법을 알 수가 없다. 방법을 알 수 없는데 그냥 앉아서 해보자 라고 하면 부처님이 깨닫는 것과 같은 과정이죠. 그렇게 아리야가 부처님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렇게 관통 사부니까야의 관통을 마치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통해내서 수행 지도까지 그려내는 이런 공부의 과정을 결국은 아리야가 되는 그 길에 가장 정확하게 접근된 사람들이 우리니까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직접 아리야를 성취하는 이것도 결국은 이런 공부에 대한 확인을, 증명을, 물론 수행자 가운데 그 과정에 이 공부에 눈을 떠가지고 수행자로서 이 공부의 길을 우리한테서 우리의 동료가 되어가지고 함께 배워서 그 길을 실천함으로써
먼저 아리아가 출연해 줄 수 있다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 전에 아리아가 먼저 출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길을 완성하면 우리가 그 수행의 길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물론 뭐 그렇다고 그 이전에 수행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교학으로서 길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직접 걷는 일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의 길을 확인하는,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진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우리 동행한 비구들과 함께, 어쨌든 스님,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길을, 수행자가 이 길을 만나가지고 정말 우리보다 먼저 아리아가 되어줄 수 있다면 가장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이 길에 대해서 눈뜬 비구가 그 이전의 성과를 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일, 그 일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비구들. 왜냐하면 뭐 지금도 이제 많은 테라와다 비구들이 깨달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런 딱가가 해석된다라고 하는 이런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없이는 아리아 성자가 되는 길 자체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력한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못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여간 그 길을 완성하고, 그러면 그 완성된 길을 우리가 직접 걸어가지고 증명해야 하는, 거기까지가 우리 공부의 길이고 우리의 숙제고 임무고 의무다. 어저께 우리 스님들한테 그렇게 이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먼저 좀 공부에 눈 떠서 이 공부의 길에 함께 들어서서 스님들께서, 우리는 경전 해석을 해야 하는 이 과정에 스님들께서 알려진 길에 들어서 가지고 성과를 내서 아리아가 되어주시면 고맙고, 그러지 못하다 하면 이 공부가, 경전의 해석이 완성된 다음에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그 일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깊은 영역에 대해서 이 어려운 주제를 설명하는 것,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완전하게 설명해내야 누가 먼저 이 길에 들어서서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난이도 불문 정확하게 진정에 들어서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좀 뒤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